반도체 수요가 그럼 왜 갑자기 나쁘다고 그러다가 왜 한두 달 전부터 뭐 전문가들이 왜 손바닥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 이러냐? 이유가 있죠. 근데 일단은 이제 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 양갑성입니다. 오늘 또 김태용의 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신년을 맞아서 전체적으로 좀 주목을 할 만한 그런 종목군이라든가 업종을 한번 짚어주실 예정인데요. 네, 그동안 뭐 시장 전망은 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엑기스에서 올해에 꼭 가져가야 될 종목군이라든지 아니면 섹터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도 타기를 되게 잘해야 되는 이러한 약간은 전문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저희가 2분기에 조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때 살 현금도 마련해 놓고 그때 살 때는 어떤 종목을 살지 이런 거를 이제 오늘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매수 찬스는 2분기 중에 찾아올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어느 업종을 좀 주목해서 좀 째려보고 있어야 될까요? 네. 제가 이제 그 연말부터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요거를 이제 한 3개 정도 군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모멘텀이 발생하는 기업,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이 제일 큽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작년에도 좋았지만 계속 좋아지고 있는 장기 성장 기업군. 네. 그래서 성장주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작년에는 소외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언젠가는 좀 많이 오를 수도 있는 이런 길목 지키는 이러한 조금 지금은 이제 인기가 없지만 길목 지키고 있다가 어디로 튈지 모를 때 여기는 간다. 이렇게 3개로 이제 나눠봤습니다. 예. 먼저 이제 모멘텀 발생하는 쪽은 IT 쪽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실적에 대해서 올해 이익 증가율, 그 다음에 어닝 상향 조정, 이거 두 가지를 둘 다 고려했을 때 보니까 IT 쪽에서 나오고, 그거는 이제 꼭 반도체뿐만 아니라 IT 부품이라든지 IT 전반적인 산업에서 이제 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장기 성장군은 이제 2차 전지랑 그 다음에 게임,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뭐 작년에 실적도 되게 좋았고 올해도 이제 계속 꾸준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이제 많이 빠질 때마다 그냥 사야 되는 이런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목 지키기에 필요한 업종은 이제 조금 이제 인기는 없지만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예,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는 오미크론 때문에 고생이지만 이것도 이제 언젠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때쯤에 해가지고 이제 필요한 게 이제 레저라든지 뭐 면세점, 여행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경기 민감주 중에서 자동차나 이런 것들 못 올랐어요. 조선이랑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외돼 있다. 소외된 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올가 IB에서도 이제 올해 탑픽으로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마이크론 같은 이제 그런 파운드리 업체, TSMC 같은 파운드리 업체까지도 되게 좋게 또 선호주로 좀 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한국도 반도체 좀 기대해볼 만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예, 그 이제 뭐 작년 내내 연초에 반짝하고서 한 3분기까지 굉장히 고생을 시켰던 주식군인데 저희가 뭐 지금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제 뭐 한 달 전, 2달 전에도 반도체 바닥 찍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바로 내일 당장 사라 뭐 이런 거는 좀 그렇지만은 그 1년을 관통하는 팀으로 보면은 코스피는 이제 이긴다. 반도체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잘 이미 이제 너무 많이들 들으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이제 2-3가지 그래도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뭐냐면은 반도체 수요가 그럼 왜 갑자기 나쁘다고 그러다가 왜 한두 달 전부터 뭐 전문가들이 왜 손바닥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 이러냐. 이유가 있죠. 근데 일단은 이제 5G 폰들이 이제 보급이 되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 많이 보급이 이미 됐고, 근데 미국이나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들은 이제 보급이 한창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5G 폰 같은 경우는 낸드 채용량은 한 2배 정도 되고요. 4G에 비해서. 근데 반도체 D램 같은 경우는 한 1.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컨텐츠가 늘어나는 거죠. 네, 스마트폰당.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반도체 상승 촉발을 했던 게 페이스북이었어요. 페이스북의 메타, 그 이름이 바뀌었죠. 메타라는 회사인데, 네, 얘네들이 이제 허라이즌과 또 다른 이제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을 하면서 서버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늘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한 달 전부터
페이스북이 서버 디램을 뭐 쓰러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애플을 봤을 때도 애플이 내년도에 뭐 빠른 1분기 정도 해가지고 그 XR 기기, 그 어떻게 보시면은 이제 VR, AR 이렇게 고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잘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수요가 전방에서 끌어주는 환경이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디바이스가 출현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은 아직도 빠지고 있긴 하지만은 이제 더 빠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주가가 먼저 올라간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추가를 하면은 뭐 낸드에 이제 문제가 좀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종목 피킹할 때 조금 고려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삼성전자 시안 공장이 있고 마이크론도 시안에 공장이 있는데 시안이 이제 중국에서 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뭐 반도체 만들면 뭐 합니까? 밖으로 뭐 나오기가 힘든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공장의 가동률도 확 낮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 공장이 얼만큼 있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낸드 캐파의 한 15% 정도를 삼성전자가 여기서 갖고 있고 마이크론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 한 뭐 20%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공장들이 이제 잘 못 들어가니까 낸드는 계속 필요로 한데 못 들어가니까 가격부터 이제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마 낸드 가격 올라가는 뉴스들이 이제 좀 나올 거예요. 근데 동시에 이제 운이 좋은 기업.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인텔한테 이제 낸드 사업부를 통으로 샀잖아요. 거의 10조 정도 주고 산 것 같은데, 정말 과감한 투자였고, 그 잘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그 낸드 포지션이 이제 PC나 이런 쪽에 이제 국한이 돼 있었다가, 이제 인텔의 낸드는 엔터프라이즈향, 서버향 이런 쪽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트폴리오가 더 완성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가 5위였어요. 네. 하이닉스가 5위의 기업이었는데 낸드에서 이번에 인수로 단방에 2위로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마켓시어로 보면 한 20%. 참고로 삼성전자는 한 35%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낸드가 또 이런 이 이제 사태들이 나오니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좀 모멘텀이 생기는 거죠. 단기적이지만 그래도 뭐 괜찮은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들어보니 하이닉스가 상대 뭐 반도체에 대한 그 자체의 노출, 그 회사의 노출도라든지 익스포저라든지 아니면 뭐 상대 성과를 볼 때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뭐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안 그래도 뭐 ASML도 독일 공장에 화재가 나가지고 또 쇼티지가 더 이어지는 게 아닌가 뭐 이 생각도 우려도 나오던데요. 네, 단기적으로 이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좋으면은 이제 주가 사실은 좀 올랐으니까 그건 잘 판단하셔서 이제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지금 뭐 종목 추천을 드리기는 좀 뭐 어려운 지금 사라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고 1년을 놓고 봤을 때 어떨 것 같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빠질 때 사시도 되고 뭐 다른 반도체 체인을 사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재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못 오른 기업들은 한번 보자. 예, 그리고 이 체인이 다 수혜를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그 자료에 이제 기술에 들인 이제 기업들은 저희가 이 종목이 사야 된다고 추천드리는 것보다 이런 기업들이 큰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믿을 만한 이제 반도체 장비나 소재 기업들이다. 여기서 이제 스터디를 하셔가지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거나 그 다음에 차트가 마음에 드시거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매수를 하셔도 되는 거죠. 예, 종목 추천이 아니라 이들 기업이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로서 밸류체인 안에서 이제 나름 이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기존 기업들이다. 튼튼한 기업들 위주로 이제 나열을 해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반도체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IT 부품 소재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최근에 보면은 이제 LG 이노텍의 사례를 제가 이제 뭐 필승 기업 뭐 이렇게 발굴법 할 때 말씀드리긴 하겠는데. 그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11월부터 주가가 갑자기 막 이노텍 올라왔어요. 주가 많이 올랐죠 최근에. 그리고 이제 동시에 기판하는 회사들, PCB 기판이나 이런 하는 코리아 서키트, 뭐 이수페타 이런 게 다 올랐는데 이쪽이 그냥 오른 건 아니고요. 실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상승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서 이제 이노텍이 먼저 오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판 부분들도 수요가 올라가는데 그 이노텍의 이제 카메라 모듈 수요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수요죠. 애플 수요고 그 다음에 애플의 핸드폰이 뭐 중국에서도 지금 1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잘 팔리고 있는데 그 내년에 새로운 기기들이 또 나오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뭐 XR 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애플카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뭐 마찬가지로 카메라 모듈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차가 계속 늘어나는 거
예,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디드 줌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더 크긴 한데 이제 애플의 스마트폰 저도 애플 쓰는데 최신형 보면은 이게 카메라 렌즈 부분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핫툭티라고 하죠. 예, 예. 또 이게 수평이 안 맞아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네, 덜렁덜렁. 네, 덜렁. 아니 이게 애플 맞아? 이 정도로 이 기술의 디자인은 애플인데 이 기술이 안 되니까 디자인을 망친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올해 이제 나올 제품들은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폴디드라 해서 찍을 때 이렇게 쭉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 삼성이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애플이 채용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노텍이 그거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단가도 좀 좋습니다, 당연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노텍이 그럼 이제 미래가 보이는 거다. 뭐 이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또 그럼 다음. 네, 그 다음 또, 섹터는 예. 이제 아까 테슬라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거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쪽도 테슬라 참 놀라운 기업이죠.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자기 주식의 뭐 보유분의 10%를 팔아도 주가는 이렇게 계속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 중요한 거는 이 펀더멘탈이 되고 실적이 되니까 상관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누가 뭐 팔 것 같다 이러면은 다들 팔잖아요. 그게 아니라 본질을 봐야죠. 본질을 봤는데 뭐 4분기에 한 29만 대 팔릴 것 같았는데 31만 대 팔렸다 하니까 바로 반영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 그 후광을 얻는 기업들이 당연히 한국의 이제 소재 또는 이제 그 테슬라한테 납품하는 반도체 셀 업체들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저번에 이제 시간에서 증설하는 기업들 편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저희가 양극재라든지 음극재라든지 이 증설하는 게 뭐 올해 많이 작년에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 올해 내년에 증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밸류에이션 비싸다 이러는데 뭐 비쌀 수 있죠. 그렇지만은 꺾이는 그 업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 장기 성장주는 이제 계속 주목해 보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에 어떤 이렇게 비중을 이렇게 바꿀 수는 있지만은 꼭 들고 가야 되는 이제 기업군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쪽 소재를 계속 말씀드리고요. 하나 새로운 말씀을 드릴 부분들은 요것도 이제 최근에 이미 이제 좀 움직임이 그렇긴 한데 그 셀 업체들은 철저하게 소외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셀이라는 건 이제 LG화학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SDI 세 개인데 주가가 이게 뭐 코스피 올라간 거 맞냐 싶을 정도로 이제 손실이 컸을 텐데 이제 분할에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곧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되면서 이런 저평가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70조로 상장을 했는데 그게 100조를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패시브 수급도 좋기 때문에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기업들이 싸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양극재, 음극재만 듬뿍 들고 가다가 이제는 셀 업체들도 저희도 당연히 공모주 청약할 거고요. 다른 셀 업체들도 이제 포지션을 뭐 했죠 이미 저희는. 그렇게 이제 그런 식의 일방적인 건 없다. 이제 골고루 보자.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LG 화학은 어떻게 보면 알려진 악재 나올 대로 다 나왔고 완전히 또 악재 소멸로 이제 해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시장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큰 자금이 이제 상장이 되니까 그 뭔가 팔고 사야 되는 수요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신규 자금들이 들어와서 살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은 수급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패시브 자금이 ETF에서부터 패시브 자금서부터 그 다음에 다 특례 상장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200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MSCI 지수에도 들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수요 금액만 한 9조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곧바로 편입이 거의 특례 편입으로.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2월, 3월 가면서 또 양차례 편입되면서 수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캐파가 참고로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SK 온 같은 경우에는 캐파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절반 정도 돼요. 뭐 참고하시면 되겠죠? 시총 비교하시면서. 카파 기준으로. 또. 캐파 기준이 그렇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성장주가 이제 작년에 2차 전지 소재 위주. 그 다음에 게임 메타버스주들이 하반기에 큰 성장을 가져왔죠. 이제 이거는 계속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게임사 중에서 실적이 이제 대부분 괜찮고요. 신규 게임들도 이제 라인업이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이제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 투 언이라는 개념의 그러한 게임들이 이제 계속 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대작들도 이제 그런
에코시스템을 탑재를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 메타버스나 이런 테마는 올해 한해 끝나는 이런 테마는 아닙니다. 2년, 3년 끌고 가는 테마고요. 2차 전지도 제가 밑에 테이블 또 한 번 더 붙여놓은 이유도 보십시오. 22년, 23년도에 캐파 그러니까 생산 능력 증가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쉽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장기 성장주들은 비중을 딴 거 살 때 뭐 줄일 수는 있으시지만은 이거 다 팔고 나면은 낭패다. 그러니까 팔고 나면 나중에 포모로 배가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배가 예. 아프죠.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뭐 악재가 항상 분기마다 한 번씩 있잖아요. 빠질 때는 그냥 좋은 기회들입니다. 네.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신작 발표라든지 이런 게 1분기, 2분기 계속 올해 상반기에 계속 모멘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근데 P2E가 이 이슈가 국내에서는 어쨌든 수익화를 소위 돈 버는 게임을 이제 하지 말되 해외 진출로 하자 이런 쪽으로 좀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해외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로 좀 어떤 판단 기준으로 이 종목을 평가를 해야 될까요? 네, 좋은 질문이신 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투자자들이 국내 위주의 게임을 퍼블리싱하고 국내에서 히트작이 많은 기업들은 P2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어차피 뭐 미르포라든지 아니면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아니면 검은 사막이라든지 붉은 사막 나오겠죠? 이런 게 해외 글로벌하게 히트한 이런 기업들이 P2E를 하면은 그게 이제 대박인 거죠. 왜냐면은 우리나라 정부만 맡고 있고 해외에서는 게임하면서 돈 버는 거 자체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에 히트한 게임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로 한정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글로벌 히트. 시가총액 예, 그렇죠. 대부분의 예. 그런 회사들이 나오죠. 그렇네요. 예. 예. 대부분 뭐 다 아시는 뭐 시가총액 순으로 보면 뭐 NC소프트, 뭐 펄어비스라든지 뭐 카카오 게임즈도 뭐 해외 게임 많이 있고요. 뭐 이렇게 이런 대형주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길목 지키지. 지금은 없지만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목 지키자는 취지로 또 섹터를 골라주셨는데요. 이런 섹터도 한번 다뤄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죠. 이제 길목 지키기는 이제 늘 저희가 뭐 자신 있게 투자하지만 의외의 그 산업군이나 종목이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없는데 올라가는 건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오르는데 딱 보니까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갖고 있는 이유는 인기가 없었던 거죠. 작년에 인기가 없었거나 다른 주도주군이 너무 많았거나 이런 건데 이제 그런 쪽에서는 지금 이제 미리 이제 모아놓고서 올라갈 때 뭐 팔기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섹터들인데 본론으로 가면은 저희는 음식료, 레저, 화장품이나 그다음에 경기 민감 중에 내구 소비재 이렇게 좀 했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이 중에 음식료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종목 픽할 때 가격을 올리는 기업에 주목하라라는 거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격이 올라간 것들이 음료도 있고요, 뭐 라면도 있고, 뭐 치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라면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라면은 기업 하나가 이제 음료 회사는 음료 외에 너무 많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두 개 올려서는 좀 이익의 효과가 적은데 라면은 직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면 같은 경우에 대장주들을 한번 그 동영상도 보시면서 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레저 화장품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제가 타이밍은 모르겠어요. 타이밍 모르겠는데 만약에 오미크론이 엔데믹이다. 이제 오미크론으로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는 이제 끝이 난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 그러면은 이쪽 섹터들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부진한 게 이제 해소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자동차 조선은 이제 주가가 못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자동차를 작년 상반기까지는 되게 좋게 봤는데 이제 왜 틀렸냐 하면은 틀린 이유는 이제 델타 변이 나오면서 락다운 되고 차량용 반도체 부족하고 3개월, 6개월이면 다 풀린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가격은 막 올라가고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막 줄 서 있고 막 3개월, 6개월 대기하면서 무조건 사겠다 이러는데 그런데 생산이 안 된 거거든요. 이런 케이스는 이제 생산량만 올라오면 되는 그러면 생산이 떨어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콜옵션을 이런 구조를 콜옵션이라고 하는데 자동차는 가격도 좋아요. 가격도 다 좋습니다. 근데 생산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코로나의 문제다. 그러니까 시간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은 인기가 없지만 그래도 길목 지키기를 할 만한 종목군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뭔가 상승 재료를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유달리 또 조선은 같은 경우는 또 이게 경기개혁 관련 민감주였긴 하지만 과연 되겠어라는 또 회의적인 시선도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조선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조선은 이제 저도 굳이 넣은 이유가 이제 작년에 수주가 굉장히 많았어요. 작년에 수주가 되게 많았던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배가 모자르니까 운임이 급등을 했고 급등한 선사들이 배발주를 한 거죠. 그런데 주가는 왜 못 올랐냐 하면은 이제 그 수혜를 받은 기업은 한 두 군데 정도의 위주로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성과가 옛날에 받은 성과들은 낮으니까 아직은 재무제표가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익이 이제 제대로 확 올라오면 그때 더 올라갈 텐데 지금 수주는 많은 건 알겠다. 그런데 이익은 언제 올라오냐. 이제 이걸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늘 이렇게 플레이 하거든요. 저희가 할 때 5종목은 꼭 가져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하나 정도는 길목지키기를 하는 거에서 하나 정도는 이 베타가 비슷한 걸 가져가요. 근데 저희가 철강, 화학, 산업재, 뭐 조선, 기계 이게 베타가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뭐 작년 상반기에는 화학주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왜 올라 이러고 못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를 갖고 가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같은 베타의 시클리컬 산업재 중에서는 얘가 제일 나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선 하나 가지고 저희는 화학 정유는 따로 갖고 갑니다만 화학에서부터 철강까지 많은 걸 커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나마 이제 제일 좋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지만 반면에 이제 작년에 이익을 굉장히 많이 났고 이제 사이클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이런 다른 섹터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뭐 덜 가져가고 있는 거죠. 네. 그나마 베타가 비슷한 또 기존 시클리컬 업종 중에서 또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덜 오른 걸로 또 이제 네. 비켜줬다. 한 번은 튄다니까요. 맞습니다. 한 6개월 중에 한 번은 튑니다. 네. 정유는 에너지 섹터라서 별도로 빼신 거죠? 정유는 펀더멘탈 좋습니다. 예, 그렇죠. 예. 너무 또 많이 비밀을 공개하면 또 운용 전략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아, 예, 상관없어요. 너무 속 시원하게. 알겠습니다. 사실 종목도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예.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맞습니다. 걸리니까 예. 이 정도로 이제 거기서 1등, 2등 하는 거 계속 찾으시면 맞습니다. 됩니다. 예. 충분히 힌트를 드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럼 뭐 전체적인 뭐 이제 업종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전체적인 시황을 안 짚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일단 경기 상황 중에 최근 것만 이제 좀 업데이트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경기 사이클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뭐 PMI 지수하고 OECD 경기 선행 지수 이렇게 두 가지를 보면은 작년 7월부터 고점을 찍고 이렇게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8, 9, 10, 11월 쭉 빠지다가 11월, 12월부터 약간 바닥 잡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보면서 동시에 그러면은 제일 빨리 나오는 지표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 차트에 붙여놓은 게 위클리 이코노믹 인덱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연준 사이트 가서 찾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주간으로 GDP 예상치를 발표를 해요. 그런데 이제 동시에 보시면은 이제 꺾인 선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 이제 GDP인데 2달 늦게 발표되니까 이제 선행하고 있는 현재 위클리로 발표되는 거 보면은 이제 약간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럼 고개를 일시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적어도 1, 2월까지는 이제 좀 좋아질 것 같은 게 일단은 이연 수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3분기에서 4분기 사이에 미국도 그렇고 소비를 해야 되는데 델타 변이 있었죠. 또 이제 좀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도 다시 이제 경제 봉쇄 조치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9시에 집에 가야 되고 뭐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오미크론 나와가지고 이 경기를 자꾸만 위축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풀리겠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안 했던 소비 수요들이 이제 1분기에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재고를 더 확충을 해야 됩니다. 네, 재고가 더 올라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의 생산 활동도 좋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는 1분기는 이렇게 둔화되던 3분기, 4분기 둔화되던 경제 지표들이 멈추면서 꼬리를 약간 들 거다. 이제 이렇게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다음 장 보면은 경기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나타낸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에코노미스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잘 나온다. 이게 이제 차트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주가도 올라가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2달, 3달 동안에 계속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 예측치를 미스한 거죠. 그래서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더 빠질 게 없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다시 약간 최근 자료 보시면은 약간씩 올라오죠. 네, 꼬리를 들고. 네, 다시 그렇게 나쁘진 않네. 이런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유동성만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유동성이 중요한데 제가 이제 다른 프로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미국이 올해도 주가 지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쩌면 한국이 코스피가 이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 부분 중에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은 작년에 거의 27% 올랐고 한국은 이제 4, 5%밖에 못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들이 펀더멘탈 상으로 좀 좁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작년에 한국이나 이머징이 불편했던 부분들은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했어요. 네. 이 이머징 마켓에서 다 빼진 않았지만 특히 한국은 많이 뺐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 돈이 좀 돌아올 수 있는 게 일단 반도체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뭐냐면은 아니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기 시작하면은 이머징 마켓이 빠지는 거 아니야? 네. 금리 인상하면 달러 강세 가고 이머징이 확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은 게 이제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은 페드 금리 인상하는 상황에서 신흥국의 통화 가치도 올라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신흥국의 자금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런 움직임을 올해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어쨌든 경제 봉쇄 조치에서 제일 타격을 받은 거는 오히려 이머징 국가들이죠. 생산하는 생산 국가들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갭이 좁혀지면서 그리고 그걸 보고서 글로벌 자금들도 너무 많이 뺐다 이제 다시 원래대로 바꾸자 이러면서 한국도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동성은 올해 나쁘지 않다. 자 마지막으로 리스크 쪽만 좀 말씀드릴게요. 리스크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테이퍼링 3월에 끝나고 금리 인상 어떻게 보면 3월에도 얘기가 있고 6월 달에 저희는 할 것 같은데 6월에 한다 이랬을 때 이거 아는 거니까 다 반영돼서 이렇지 않습니다. 네. 빠져요 그때. 네. 첫 금리 인상할 때는 항상 빠졌습니다. 네. 과거 4차례.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살 돈을 남겨놓으시든지 아니면은 1분기는 괜찮으니까 뭐 3월 정도까지 이제 플레이 하시다가 좀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위기에 살 수 있는 자금을 반드시 마련하자. 네.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올해의 자산 배분 전략이고 이게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는 앞당겨지거나 뒷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보시면서 해야 되는데, 한번 빠지긴 분명히 빠진다라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랬을 때 자산 배분을 잘 하시기 어려우면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더 좋습니다. 사실 올해는 전문가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임이나 이런 쪽 이렇게 뭐 저희 회사도 하고 이러니까 뭐 좋은 회사들 비교하셔가지고 그런 쪽에 맡기시는 게 속 시원하십니다. 네. 너무 올해는 피곤한 장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빠지고 그러면 사면 괜찮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한 3분기 이후부터는 또 신고가가 나는 이러한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어려운 장이지만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뭐 지수가 빠지면 어떻습니까? 뭐 말씀드렸던 장기 성장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포지션 잘 해가지고 2년 들고 간다 이러면은 또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올해는 종목 위주로 그 다음에 약간 파도 타기 이런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이거 보신 구독자님들께서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다음 촬영을 통해서 김태웅 대표님의 답변을 직접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 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